이번 시간에는 6장 아이디어 창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5장에서 문제 정의를 했고요. 문제 정의 다음에 아이디어 창출, 다듬기, 판정, 문제 해결, 실행, 이런 순서인데요. 그 문제 정의를 한 이후에 그 문제가 정의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 방안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이제 쏟아내는 과정이에요. 쏟아낸다는 이야기는 많은 아이디어로부터 처음에 출발하는 게 좋다는 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 창출에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브레인은 이제 머리라는 뜻이고요. 뇌라는 뜻이고 스톰은 이제 폭풍.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리를 많이 써서 머리에서 아이디어를 내놓는 건데요. 저희는 브레인과 스토밍의 합성어이며 그룹, 지금 우리가 지금 팀을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한 사람이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 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아주 조용하게 입 닫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안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여러 사람이 나온 아이디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많이 수집하기 위해서 팀 그룹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놓는 과정인 거죠. 제안한 아이디어에 영감을 얻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A라는 아이디어를 냈으면 거기다가 좀 더 해서 A1이란 A1 아이디어 낼 수 있고 A2 아이디어 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접붙여서 새로운 아이디어처럼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그 팀원 안에서 도용을 해야 되는, 도용을 하거나 변형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거기다 뭐 하나 더 하거나. 그러니까 도용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 그 전에 냈던 사람들의 아이디어에다가 뭘 하나 더 붙이거나 변형하거나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어 브레인스토밍의 첫 번째 그 목적은 그룹 활동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얻게, 최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모으는 데 있습니다. 기원은 1938년 광고를 하는 알렉스 오스본이라는 사람에서 개발이 됐다고 하고요. 적정 인원수는 대개 3에서 10명 정도니까, 그러니까 아마 팀으로 짠 그 정도 인원이면 적정한 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브레인스토밍에 네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일단 아이디어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 아이디어 수가 예를 들어 관광회사 하는데 관광 상품 개발하는데 달나라로 보내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자. 그렇더라도 그걸 수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퀄리티가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아이디어의 질이 어떻든지 실현 가능하고 실현 불가능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합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든지 땅속으로 들어가든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왜냐면은 그 아이디어로부터 꼬리를 물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어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후에 또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달나라로 여행을 보냅시다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 보면 달나라로 여행하는 사람 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달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이 달의 운석을 모아 놓는 곳이라든가 달의 지형과 유사한 곳이라든가 지구상에서 그런 곳에 여행 상품을 만들 수도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더라도 아이디어의 질보다 개수가 많은 것이 중요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퀄리티의 증가,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퀄리티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는 브레인스토밍 후에 아이디어 내는 거 후에 아이디어 평가 과정에서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엉뚱한 아이디어가 환영을 받는다. 오히려 황당하고 현실에 좀 가능해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좀 황당한 아이디어들을 좀 환영해라. 공학자들한테는 이게 되게 낯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주어진 자연과학 현상도 있고 물리적인 법칙들도 있고 주어진 재료도 있고 근데 뭐 타임머신 만들다 그러면 다 웃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거는 강의실에서 불편한 점 개선하는 거 아니면 숟가락 젓가락 아니면은 가전제품 집에서 사용하는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황당한 데서부터 와도 괜찮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데가 시장이 더 큽니다. 물리 법칙이 잘 맞고 모든 게 정형화되어 있는 데는 기술적 난이도는 어려울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세상 살아가는 게 좀 그러니까 공학자들하고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엉뚱한 아이디어가 환영이 되고 최대한 창의적이 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견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들이 비웃지 않을까?' 이렇게 움츠러들면 안 돼요. 움츠러들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어요. 움츠러들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으니까 자신 있게 그리고 그 대신에 팀원들도 좀 황당한 아이디어들이라도 이렇게 주셔야 돼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사실 거부의 표현 의사는 어 "노라고 대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에서도 나타나고요. 손짓에서도 나타나고 발짓에서도 나타난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표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썸을 타는 두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손을 딱 잡았다. 예스 노 안 해도 손을 잡았을 요즘에는 뭐 저희 때는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 예스다 노다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물론 사람 성격에 따라서 노 사인이 와도 그냥 꾸준히 관심을 표명해서 그 노 사인을 예스로 바꾸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즐거운 표정은 괜찮은데 즐거운 표정, 스마일, 웃는 표정은 괜찮은데 오히려 차라리 그러지 않으면 약간 포커페이스가 표정이 좀 적은 게 좋은데 에, 어떤 형태로든지 예스 노에 대한 긍정 부정에 대한 표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거짓말 탐지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심장 박동도 변하고 얼굴 모양도 변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표정의 변화가 적도록. 가급적이면 밝은 표정이 좋습니다. 물론 회사 대표이사가 열받아 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밝은 표정 지으면 혼나긴 하겠지만 그럴 때는 포커페이스가 좋긴 한데 표정의 변화가 적고 그쵸? 그럴 때는 어쨌든 간에 이런 팀별 활동할 때 아이디어를 냈을 때 좀 황당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잘 고쳐진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어 긍정 부정은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그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모아두는 과정이 브레인스토밍의 4가지 규칙 중에 1 번하고 2 번이 다 그런 거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 도출하고 엉뚱한 아이디어 환영도 궁극적으로는 1 번하고 2 번이 좀 비슷한 이야기가 됩니다. 3 번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편성하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하면 이것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취급을 해 주는 거죠. 모방이지만 이것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취급을 해 줘야 아이디어 개수가 많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는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팀 전체 조직이 잘 되려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을 불허한다. 말뿐만 아닙니다. 표정. 판단은 나중으로 미루면 돼요. 그렇죠? 절대로 남의 아이디어를 비판해서 안 되고 참가적으로 추구하면 된다. 그래서 1, 2, 3, 4번에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딱 하나는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라.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1번은 뭐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고 2번은 엉뚱한 아이디어 환영하는 것도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편성하는 것도 최대한 많이 만들려는 거고 비판을 불허한다는 것도 팀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비판을 불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뭐 여러 가지 준비물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정리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 팀원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혁신적이며 미래지향적 성격의 팀원을 포함하는데 우리는 뭐 수업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냥 랜덤하게 또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들은 그리고 한발짝그 들어올 정도면 상상력도 다 풍부하고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 분야 종사자로 구성하는 게 좋다. 사회에서는 제품 개발을 하는 경우가 공학자들이 뭐 개발을 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고 디자이너들이 보기 좋게 만들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소비자나 판매자, 그다음에 그걸 만드는 사람들, 디자인하는 사람들, 생산 담당자 등 여러 관여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그렇죠? 각자의 관점에서 제품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사람들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소는 좀 딱딱하지 않은데 좀 익숙하지 않고 루틴은 뭐 매일 정형화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매일 출근하는 회사 회의실이나 매일 강의실이나 근데 여러분들은 강의실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아름답고 편안한 멀리 있는 장소나 뭐 새로운 회의실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 가셔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때 정형화된 데서 하고요. 프로라고 한다면 저 직장 프로라고 한다면 자기 일을 해주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회의실 분위기가 아니면 회의하는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거나 경직되어 있으면 안 좋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계획은 3시간 이하 회의라고 그랬는데요. 1시간 내외가 좋습니다. 1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팀 모임도 하셨을 테고 팀 모임도 이제 또 계속 하실 텐데 그러다 보면은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사람만 떠들고 조용히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군가 계속 기록을 하다 보면 꽤 많은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거든요. 3시간이면 상당히 긴 겁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회사에서. 물론 뭐 잔업도 있고 야근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점심시간 빼고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8시간에서 3시간이면 그 업무에 8분의 3 하루에 뭐 그만큼 집어넣는다니까 물론 하루에 소비되는 그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집어넣을 가치가 있는 것도 있지만 회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의의 효율은 떨어진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회의는 1시간 회의 정도가 좋습니다. 아침 회의가 일반적으로 생산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계획해서 다음 약속에 그러니까 회의를 잡다 보면 중간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회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 브레인스토밍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팀에서도 잡으실 때 가급적이면 그 다음에 바로 수업이 촉박하게 있으면 수업 신경 쓰여서 못하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내일이 중간고사야. 그거 되겠어요? 내일이 중간고사하고 다른 과목인데 브레인스토밍 하면은 그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요. 다 마음이 중간고사에 가 있을 테니까 충분한 시간 계획을 갖고 다음 약속에 쫓기지 않게 해야 된다. 준비물은 문방구라고 하는데요. 뭐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좋고, 그렇죠?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좋고, 꼭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면 좋고, 발언 시간을 조금 제약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원래 말하는 걸 좋아하고 말이 길어지면은 초점을 그러니까 주제를 잃게 되는 거고 말만 길어지는 거죠. 알맹이 넣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어색해서 그냥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리더들이 이제 그런 리더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렇게 말을 좀 끊어주고 그다음에 말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억지로라도 이야기를 시키는 게 좋고요.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게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될 일은 항상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뭐 유재석이나 뭐 아나운서들이나처럼 말을 뭐 유튜브에 나오면 막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신에 자기가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경청하고 잘 들을 수 있는 말은 제 생각으로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아이디어를 내기 전에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준비를 했느냐, 그렇죠? 아니면 고민을 했느냐. 그 시간에 비례하게 그 아이디어가 나중에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그 사람이 준비한 만큼 고민의 깊이가 있는 만큼 사람들은 듣게 돼 있습니다. 말을 재밌게 하고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서 듣게 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알맹이가 없어요. 말도 어눌하고 느리고 좀 수줍어한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잘 해온 사람은 이미 그 준비하고 고민하는 동안에 핵심들을 잘 하기 때문에 잘 고민을 했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좀 어눌하더라도 상대방들이 다 그 진정성을 압니다. 준비의 정도를 압니다. 그러니까 특히 말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좀 더 준비를 하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절차는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과정으로 되는데 첫 번째는 또 브리핑. 그래서 회의 일정, 브레인스토밍 규칙 4가지 공지.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아젠다는 회의 일정은 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1시간 합시다. 그렇죠? 주제가 뭐다. 그 전에 아마 주제를 이미 정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오늘은 주제를 정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한다면 공지가 돼 있을 거라고요. 일주일 전이나.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규칙은 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브리핑 전에 편안한 자세로 사교 시간, 이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유연한 사고를 준비한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조금 일찍 온 사람들끼리 잡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가 크게 의미는 없네요. 회의의 주제. 그러니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그냥 친구들끼리 만난 거니까 어제 뭐 됐어? 약간 그 회의의 주제하고는 상관없이 회의 시작 전에 그런 얘기하면서 뭐 커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잡담이 되니까. 그다음에 녹음기를 작동시킨다고 하는데 뭐 녹음기까지 뭐 스마트폰 있으니까 하셔도 되고요. 회의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나 의견 교환을 장려한다. 뭐 어떻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건 문제가 없을까? 그 전에 교환을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문제의 배경에 대해 팀에 설명하고 문제 정의문을 공시한다. 문제 정의를 하는 단계에서도 브레인스토밍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정의문을 공시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있던 액션 리스트, 이게 약간 회의 일정하고 비슷한데요. 회의의 내용, 우리가 오늘 무슨 회의를 내용할 거다. 회의 내용. 이미 그 전에 전 회의에서 아마 이거는 서로 합의를 봤을 테고 각자 무슨 일을 하자라고 해서 아마 결정이 된 거를 오늘 회의가 무슨 내용이다. 회의의 주제, 그렇죠? 회의 내용과 주제를 먼저 한번 잠깐 훑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회사에서 그러시면 큰일 나는데 회의 준비를 안 해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난번에 이런 걸 하자라고 하고 이번 주에 와보면 지난주에 하자라고 했던 것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의가 안 돼요.
회의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약간 비슷한 거는 회의 준비를 안 하고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착각을 하면서 막 뱉어내는데 그러면은 회의가 잘못하면 산으로 갑니다. 회의 주제를 팀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무슨 회의를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회의의 내용과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하는 게 좋다. 오늘 뭐뭐 하기로 했다라고. 그렇죠. 두 번째, 브레인스토밍 4가지 규칙은 뭐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하시면 되고, 삼지다 아웃제다 뭐 이런 것들은 책에 썼는데, 어쨌든 간에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얼굴을 찌푸리거나 그게 말이 돼?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래도 브레인스토밍이니까 우리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받아들이기로 한 거라고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더라도 막 그때 야 그래도 뭐 그게 뭐 이렇게 그건 그렇게 막 반응하시는 분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걸어서 달나라 가자고 해도 아이디어로 받아줘야 됩니다. 걸어서 달나라 가자고 하든지 앞으로 뭐 지구에 산소가 없어도 잘 산다고 하든지 뭐 핵전쟁이 나도 우리는 멀쩡할 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아이디어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나중에 리뷰할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아이디어 창출하고 아이디어 쓰기하고 아이디어 편성을 하는데 아이디어 창출은 뭐 친구들이 그 팀원들이 뱉어낸 것들을 모든 아이디어를 그냥 번호를 매겨서 그냥 쭉 쓰는 거예요. 뭐 종이에다 쓰시든 붓에다 쓰시든 뭐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파생된 아이디어 추가한 아이디어들도 새 아이디어로 번호를 쭉 주면 되는데 문제는 갑자기 조용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도 아이디어를 안 내면 그냥 시계 방향으로 한마디씩 하라고 한마디씩 하라고 그래도 나 없는데 그런 사람은 노래라도 시키세요. 좀 진짜로 노래라도 시켜서 그 사람이으로 하여금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하게 해야 돼요. 그래도 뭐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고 또 조용하다가 또 돌리세요. 또 돌리세요. 그리고 한 사람이 너무 이야기 길다 그러면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시간을 재시는 건 좋습니다. 뭐 1분이면 1분, 최대 2분이면 2분. 그렇죠. 이렇게 시간을 정하시면 말을 많이 하던 사람들도 요점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30초 전에 뭐 2분이라고 한다면 30초 전에 그 말씀드릴게요라고 공지하면 누구든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좋고 나쁘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행 과정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낼 수 강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제어하기 위해서 또 강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디어를 내는 건 자율이지만 회의의 진행은 일정 부분 강제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자 전체 아이디어로 쓰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아이디어 있잖아요. 각자도 써가면서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아이디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다음에 카드마다 하나씩 아이디어를 적어. 근데 카드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큰 화이트보드 같은 데 쓸 수도 있고 기존에 나온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볼 수 있도록 해야 그 아이디어로부터 다른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걸 다 보관을 해라. 그런 얘기고요. 어디 갔나? 그래서 최초 시간을 부여해서 시간 제한을 주고 할당량을 부여하면 생산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15분 동안 각자 10분 동안 각자 10개. 근데 사실 그 전에 아이디어 창출 회의를 할 거라면 집에서 한두 시간, 한 2, 30분만 쭉 써오셔도 돼요. 그럼 자기 할당량 할 때 하나씩 얘기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막상 이렇게 푸시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시간에 쫓깃하면 아이디어를 잘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격상. 그러신 분들은 미리 써오시면 좋고요.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막 쏟아질 거거든요. 황당한 것까지.
처음에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탁 막힐 수 있는데 여기서는 최초 시간에 그렇게 할당량을 주고 막 쏟아내라고 하네요. 근데 중간에도 딱 멈춰지고 뭐 강제로 해 봤는데 잘 안 나오면 뭐 그러면 우리가 딱 5분 동안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써서 한 사람당 10개씩 써 보자. 그런 거를 인제 팀원 간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기여도나 이런 걸. 그래야 나중에 이제 성적으로 환산이 되는 거니까요. 웜업 연습은 뭐 이 브레인스토밍 이전에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서 간단하고 익숙한 물건으로 브레인스토밍 해 보라는 건데 그러 뭐 정 막히면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입니다.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스킵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어 처음 시간에는 너무 뻔한 것들 있잖아요. 누구나 생각하는 거. 그런 걸 막 뱉어내라는 거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막 뱉어내는 거예요. 뱉어내면은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섞이고 잡음이 심하면 여러분 그 노트에다 쓰세요. 노트에다 써서 누가 하면은 그다음에 "나는 아까 누가 했던 것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잘 알려진 아이디어를 먼저 제안하고 진부한 아이디어, 뭐 너무 뻔한 아이디어들을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서 그냥 빨리빨리 그걸 덤프하는 거죠. 짐을 버리는 거예요. 덤핑하고 그다음에 각자 상황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나오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면 된다. 아이디어 창출이 더뎌지는 경우 진행자가 황당한 아이디어를 던져 촉진한다. 근데 뭐 아주 황당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나라 여행자. 여전히 부진하면 휴식이나 억지로 끼워 맞추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스토밍 하면 한 4-50개 정도는 아이디어는 나와야 된다. 한 100개 정도 나오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면 이제 야 이제 오늘은 1 시간 정도면 충분히 나옵니다. 너무 오래 끌 것도 없고 또 여기에 너무 매달려 있을 것도 없으니까 1 시간, 1 시간 반? 회의가 산으로 가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회의 종료 3분 전에 예고를 하고 음 회의 종료 3분 전에 예고를 했을 때 이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대요.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들도 많고 고민할 시간도 길고 하니까 뭐 이때 막판에 이 얘기 안 하면은 많이 나온다니까 3 분이나 5분 전쯤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종료 후에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나온 아이디어를 꼼꼼히 잘 적어서 다시 공유를 하고 그쵸. 그다음에 해산을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침고 해산해서 다음 회의 예고 후 해산한다. 다음 회의 예고 후뿐만 아니라 자들이나 각 팀원들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있어야 됩니다. 워크리스트. 물론 그전에 종료 후에 아이디어 전체적으로 오늘 한 회의를 아이디어 회의, 창출 회의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이디어 창출했고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뭐 시간은 얼마나 걸렸고 그래서 오늘 결론이 있는 거면 결론이 이렇게 났고 아니면 결론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면은 인제 다음에는 아이디어 다듬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공유되는 이 아이디어를 한번 좀 묶어 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숙제를 줘야 됩니다. 다음 회의까지 해올 숙제를 주고 그 숙제를 받은 팀원들은 물론 사람마다 다른 숙제를 줄 수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숙제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숙제를 주고 다음 시간에 회의에 참석할 때 그 숙제를 해 와야 그쵸? 그 숙제를 해 와야 그 회의가 잘 진행이 됩니다. 회의가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팀별로 여러분들이 정한 주제를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1 시간, 뭐 30 분이면 30 분, 1 시간이면 1 시간 모여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정한 주제나 팀별 활동에 있어서 해야 할 내용들을
브레인스토밍 절차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엔 빠졌는데 태스크로 뭐라고 해야 될까? 태스크로 그렇죠? 팀별 브레인스토밍 그렇죠?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고착됐을 때 이제 아이디어를 새로 만드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잠시만요. 요거 하나만 더 여기다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태스크로 그렇죠? 태스크로 팀별 브레인 스토밍 실습으로 그리고 팀별로 주제 선정한 그렇죠? 선정한 주제 또는 문제 정의에 따라서 아이 브레인스토밍을 이용하여 아이디어 창출 실습 창출 과정을 그런 아이디어 창출 과정을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여러분들의 팀별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